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소희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희는 18배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첫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재산마저 모두 사라지고 친정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뒤라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길을 떠나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소희는 작은 보침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강가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어둡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소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나루터의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젊은 처자가 어찌 혼자 다니시오? 네,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는데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까요? 이를 어쩌나? 손님이 끊긴 지 오래라 장사는 접었소. 험한 세상에 처자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이 된 소희는 조심스럽게 옆방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갑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더 비참해질 뿐이오.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소. 어서 갑시다. 노부부의 대화를 들은 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틈도 없이 소희는 문을 박차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소희가 들어서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든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소희를 바라보다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소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이제는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소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어르신, 혹시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될까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우리 같은 늙은이 둘을 모시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소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좋은 술만 구하면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어. 우리 딸, 일찍 또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공 몇몇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간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주막 문을 닫고 있었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열어볼까 하오. 그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어쩐지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더라니. 사공 어르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술맛을 되찾을 테니 부디 믿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주모 낭자의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야 우리가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소희와 노부부는 장터로가 주막을 수리할 일꾼을 부르고 식재료를 샀습니다. 열흘 후 낡았던 주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할머니는 소희에게 막걸리 비법을 정성껏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예전처럼 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장담을 하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쓴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는데,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소? 아이고, 소희야.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장사를 망치는 건 아닐지? 어머니, 손님은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둘, 셋이 될 수도 있지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로 사내에게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크아!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 맛은 처음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주모.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사내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강 저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는 낮에 왔던 사내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술 마시아도 좋아 동료들을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소희는 망설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이들을 내쫓지 않고 이리 대접하는 것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사내는 소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호, 서방은 이수.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소. 자, 이건 술값이오. 그는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소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 붐볐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맛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수하던 맛은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의 술맛과 똑같구나. 걱정 마세요.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들께 거짓을 팔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주모가 여긴 어인일이시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주막에 왔던 사내가 몰라보게 말쑥한 선비의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거렁뱅. 아니, 나그네님이십니까? 하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오.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시오. 소희는 술맛이 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주모의 술도 내가 쫓고 있는 식료 조작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오. 식료 조작 사건이라니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 저 건너편의 황금 주막을 제외한 모든 주막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소.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서 망하게 하는 수법이지. 한편 황금 주막의 주인 화영은 손님들이 다시 자기 주막으로 몰려들자 밤에 몰래 고을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역시 나리께서 주신 그 돌가루가 효과가 있더이다.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애태웠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 그대는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둘 다 도성에서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그 시각 선비는 소희 주막의 장독대 근처에 숨어있다 범인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황금 주막의 주인마님과 고을 사또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술에 돌가루를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은 선비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길로 황금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사또와 주모가 옷을 벗어 던진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내가 이 고을의 사또다. 그때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다. 고을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또와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비리 장부와 뇌물 명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황금 주막 주인의 그림을 들고 소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혹 이 여인을 아십니까?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 화영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기를 꾸며 우리를 내쫓았다. 설마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음 날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와 주모 화영은 백성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크다. 여봐라, 두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라. 사또는 파직당했고 화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노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어사 나리셨군요.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소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어사는 노부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나. 우리 딸, 소희야. 너는 어떠냐?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소희와 어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너머에서 풍악을 울리며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소희는 변함없이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소희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희는 18배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첫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재산마저 모두 사라지고 친정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뒤라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길을 떠나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소희는 작은 보침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강가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어둡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소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나루터의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젊은 처자가 어찌 혼자 다니시오? 네,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는데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까요? 이를 어쩌나? 손님이 끊긴 지 오래라 장사는 접었소. 험한 세상에 처자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이 된 소희는 조심스럽게 옆방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갑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더 비참해질 뿐이오.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소. 어서 갑시다. 노부부의 대화를 들은 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틈도 없이 소희는 문을 박차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소희가 들어서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든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소희를 바라보다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소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이제는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소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어르신, 혹시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될까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우리 같은 늙은이 둘을 모시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소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좋은 술만 구하면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어. 우리 딸, 일찍 또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공 몇몇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간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주막 문을 닫고 있었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열어볼까 하오. 그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어쩐지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더라니. 사공 어르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술맛을 되찾을 테니 부디 믿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주모 낭자의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야 우리가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소희와 노부부는 장터로가 주막을 수리할 일꾼을 부르고 식재료를 샀습니다. 열흘 후 낡았던 주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할머니는 소희에게 막걸리 비법을 정성껏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예전처럼 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장담을 하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쓴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는데,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소? 아이고, 소희야.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장사를 망치는 건 아닐지? 어머니, 손님은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둘, 셋이 될 수도 있지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로 사내에게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크아!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 맛은 처음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주모.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사내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강저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는 낮에 왔던 사내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술 마시아도 좋아 동료들을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소희는 망설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이들을 내쫓지 않고 이리 대접하는 것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사내는 소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호, 서방은 이수.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소. 자, 이건 술값이오. 그는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소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 붐볐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맛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수하던 맛은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의 술맛과 똑같구나. 걱정 마세요.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주막 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들께 거짓을 팔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주모가 여긴 어인일이시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주막에 왔던 사내가 몰라보게 말쑥한 선비의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거렁뱅 아니 나그네님이십니까? 하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오.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시오. 소희는 술맛이 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주모의 술도 내가 쫓고 있는 식료 조작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오.
식료 조작 사건이라니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 저 건너편의 황금 주막을 제외한 모든 주막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서 망하게 하는 수법이지. 한편 황금 주막의 주인 화영은 손님들이 다시 자기 주막으로 몰려들자 밤에 몰래 고을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역시 나리께서 주신 그 돌가루가 효과가 있더이다.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애태웠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 그대는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둘 다 도성에서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그 시각 선비는 소위 주막의 장독대 근처에 숨어있다 범인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황금 주막의 주인마님과 고을 사또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술에 돌가루를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은 선비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길로 황금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사또와 주모가 옷을 벗어 던진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내가 이 고을의 사또다. 그때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다. 고을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또와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비리 장부와 뇌물 명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황금 주막 주인의 그림을 들고 소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혹 이 여인을 아십니까?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 화영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기를 꾸며 우리를 내쫓았다. 설마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음 날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와 주모 화영은 백성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크다. 여봐라, 두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라. 사또는 파직당했고 화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노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어사 나리셨군요.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소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어사는 노부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나. 우리 딸, 소희야. 너는 어떠냐?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소희와 어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너머에서 풍악을 울리며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소희는 변함없이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소희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희는 18배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첫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재산마저 모두 사라지고 친정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뒤라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길을 떠나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소희는 작은 보침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강가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어둡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소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나루터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젊은 처자가 어찌 혼자 다니시오? 네,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는데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까요? 이를 어쩌나? 손님이 끊긴 지 오래라 장사는 접었소. 험한 세상에 처자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이 된 소희는 조심스럽게 옆방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갑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더 비참해질 뿐이오.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소. 어서 갑시다. 노부부의 대화를 들은 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틈도 없이 소희는 문을 박차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소희가 들어서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든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소희를 바라보다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소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이제는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소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어르신, 혹시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될까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우리 같은 늙은이 둘을 모시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소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좋은 술만 구하면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어. 우리 딸, 일찍 또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공 몇몇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간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주막 문을 닫고 있었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열어볼까 하오. 그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어쩐지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더라니. 사공 어르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술맛을 되찾을 테니 부디 믿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주모 낭자의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야 우리가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소희와 노부부는 장터로가 주막을 수리할 일꾼을 부르고 식재료를 샀습니다.
열흘 후 낡았던 주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할머니는 소희에게 막걸리 비법을 정성껏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예전처럼 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장담을 하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쓴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는데,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소? 아이고, 소희야.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장사를 망치는 건 아닐지? 어머니, 손님은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둘, 셋이 될 수도 있지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로 사내에게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크아!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 맛은 처음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주모.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사내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강 저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는 낮에 왔던 사내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술 마시아도 좋아 동료들을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소희는 망설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이들을 내쫓지 않고 이리 대접하는 것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사내는 소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호, 서방은 이수.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소. 자, 이건 술값이오. 그는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소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 붐볐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맛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수하던 맛은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의 술맛과 똑같구나. 걱정 마세요.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주막 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들께 거짓을 팔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주모가 여긴 어인일이시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주막에 왔던 사내가 몰라보게 말쑥한 선비의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거렁뱅 아니 나그네님이십니까? 하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오.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시오. 소희는 술맛이 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주모의 술도 내가 쫓고 있는 식료 조작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오. 식료 조작 사건이라니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 저 건너편의 황금 주막을 제외한 모든 주막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소.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서 망하게 하는 수법이지. 한편 황금 주막의 주인 화영은 손님들이 다시 자기 주막으로 몰려들자 밤에 몰래 고을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역시 나리께서 주신 그 돌가루가 효과가 있더이다.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애태웠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 그대는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둘 다 도성에서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그 시각, 선비는 소희 주막의 장독대 근처에 숨어있다 범인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황금 주막의 주인마님과 고을 사또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술에 돌가루를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은 선비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길로 황금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사또와 주모가 옷을 벗어 던진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내가 이 고을의 사또다. 그때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다. 고을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또와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비리 장부와 뇌물 명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황금 주막 주인의 그림을 들고 소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혹 이 여인을 아십니까?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 화영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기를 꾸며 우리를 내쫓았다. 설마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음 날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와 주모 화영은 백성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크다. 여봐라, 두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라. 사또는 파직당했고 화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노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어사 날이셨군요.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소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어사는 노부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나. 우리 딸, 소희야. 너는 어떠냐?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소희와 어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너머에서 풍악을 울리며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소희는 변함없이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소희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희는 18배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첫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재산마저 모두 사라지고 친정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뒤라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길을 떠나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소희는 작은 보침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강가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어둡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소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나루터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젊은 처자가 어찌 혼자 다니시오? 네,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는데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까요?
일을 어쩌나. 손님이 끊긴 지 오래라 장사는 접었소. 험한 세상에 처자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이 된 소희는 조심스럽게 옆방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갑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더 비참해질 뿐이오. 영감.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소. 어서 갑시다. 노부부의 대화를 들은 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틈도 없이 소희는 문을 박차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소희가 들어서자 노부부는 손에 새끼줄을 든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히 두 분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소희를 바라보다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소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며칠째 끼니도 잊지 못했소. 나루터의 배도 끊기고 장사도 안 되니 이제는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소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어르신, 혹시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될까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우나 우리 같은 늙은이 둘을 모시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부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소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할머니는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좋은 술만 구하면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어. 우리 딸, 일찍 또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나루터에 나가 사공들도 만나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좋다. 오랜만에 우리도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공 몇몇이 노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간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주막 문을 닫고 있었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열어볼까 하오. 그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주막에서 술만 마시면 배탈이 나더이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어쩐지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더라니. 사공 어르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술맛을 되찾을 테니 부디 믿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주모 낭자의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야 우리가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소희와 노부부는 장터로가 주막을 수리할 일꾼을 부르고 식재료를 샀습니다. 열흘 후, 낡았던 주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할머니는 소희에게 막걸리 비법을 정성껏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예전처럼 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장담을 하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쓴 남루 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는데,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소? 아이고, 소희야.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장사를 망치는 건 아닐지? 어머니, 손님은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둘, 셋이 될 수도 있지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로 사내에게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크아!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구려. 이런 술 맛은 처음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주모. 이 집은 곧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오. 사내는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강저편에서 여러 척의 나룻배가 주막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는 낮에 왔던 사내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술 마시아도 좋아 동료들을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소희는 망설임 없이 그들 모두에게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이들을 내쫓지 않고 이리 대접하는 것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사람의 마음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사내는 소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호, 서방은 이수.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소. 자, 이건 술값이오. 그는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소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 붐볐고 노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맛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수하던 맛은 온데간데없고 쓰고 매캐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맞다. 이 맛이다. 손님들이 배탈이 난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의 술맛과 똑같구나. 걱정 마세요.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주막 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들께 거짓을 팔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주모가 여긴 어인일이시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주막에 왔던 사내가 몰라보게 말쑥한 선비의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거렁뱅 아니 나그네님이십니까? 하하,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아니오.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시오. 소희는 술맛이 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주모의 술도 내가 쫓고 있는 식료 조작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오. 식료 조작 사건이라니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 저 건너편의 황금 주막을 제외한 모든 주막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소. 경쟁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서 망하게 하는 수법이지. 한편 황금 주막의 주인 화영은 손님들이 다시 자기 주막으로 몰려들자 밤에 몰래 고을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역시 나리께서 주신 그 돌가루가 효과가 있더이다.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 때문에 애태웠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 그대는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둘 다 도성에서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그 시각 선비는 소희 주막의 장독대 근처에 숨어있다 범인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황금 주막의 주인마님과 고을 사또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술에 돌가루를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은 선비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길로 황금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사또와 주모가 옷을 벗어 던진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내가 이 고을의 사또다. 그때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다. 고을 사또, 그대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또와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비리 장부와 뇌물 명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황금 주막 주인의 그림을 들고 소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혹 이 여인을 아십니까?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 화영이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기를 꾸며 우리를 내쫓았다. 설마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음 날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와 주모 화영은 백성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크다. 여봐라, 두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라. 사또는 파직당했고 화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노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어사는 다시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어사 날이셨군요.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소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어사는 노부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나. 우리 딸, 소희야. 너는 어떠냐?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소희와 어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 너머에서 풍악을 울리며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소희는 변함없이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소희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희는 18배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첫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재산마저 모두 사라지고 친정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뒤라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길을 떠나 내가 할 일을 찾아보자. 소희는 작은 보침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강가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어둡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고 소희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나루터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젊은 처자가 어찌 혼자 다니시오? 네,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는데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시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까요? 이를 어쩌나. 손님이 끊긴 지 오래라 장사는 접었소. 험한 세상에 처자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걱정이 된 소희는 조심스럽게 옆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